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학생 지원 특보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맡은 오늘 강의 주제는, 강의라고 하기엔 그렇고 조금 이야기할 주제는 장애인을 위한 졸업자에 대한 태도와 자세 또는 실천 방법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조금 영상은 길 것 같지만 재밌으실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소개는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주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서 경찰서나 시설에 가서 진술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거나 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 리더를 기르는 피플퍼스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경력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 같고요. 한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좀 더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충분히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철학, 자세, 그리고 이 졸업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조모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앞으로 재미있게 어떻게 발달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만나시게 될 건지 소개를 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라고 하고요. 제 이름 외우실 때는 형수님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름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만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실 겁니다. 장애인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뭔가 경직되고 뭔가 주저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죠. 그러면 재밌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장애인들 위한 졸업자 과정 또는 자조 모임은 왜 나왔냐?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비장애인 분들도 나이가 들거나 또는 뭐 혼자 살게 되면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를 부양할 거라든지 또는 자식들이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책임질 거라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누구를 찾으시죠? 친구를 찾아서 손잡고 같이 늙어서 죽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 분들도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학령기가 끝나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비장애인 분들은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산악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원래는 그런 기회와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나와서 학교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외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도와줄 친구 또는 인간관계 또는 지역주민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졸업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장애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또는 이곳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주인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 넘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계속 장애인 분들도 수명이 길어질 거고 장애인 분들도 옛날에는 다 시설로 가시거나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졸업자 과정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것들이 사회복지사나 또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이 전담했지만 여러분들 치과의사하고 친구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 이웃 주민과 함께 하고 싶듯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적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반문론이 있지만 여러분 저 요 세 가지 문장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또 인간관계를 너무 이론적으로 배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 분들과 친해져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인들 만나셨을 때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좋은 만남 하신 거예요. 어떤 장애인분이 여러분하고 만나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장애를 드러내기도 부끄럽고 장애가 있어서 뭔가 머뭇거리고 뭔가 열등감도 생기고 주저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데이트하고 토론하고 또는 즐기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 그리고 맞아요. 장애인과 함께 뭔가를 즐기고 뭔가 경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도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동창회나 이런 거 하실 때 늘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 늘 트러블이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얼굴 안 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면 뭔가 즐거운 점이 있구나, 좋은 점이 있구나 라고 찾아가시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뭔가 장애인과 함께가 즐겁네, 나한테도 이익이 되네, 나도 뭔가 의미가 있네, 가치가 있네 느끼셔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죠? 장애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는 내가 결혼식 때, 생일 파티 때 나는 부를 만한 장애인이 왜 없지? 법적인 장애 유형을 5개 중에 내 인간관계, 내 전화번호부에 나의 SNS에 장애인 친구는 별로 없네. 쪽팔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쪽팔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뭔가 장애인과 함께 왔을 때 단순히 보람이나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나도 뭔가 즐겁고 나도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싶고 저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국인 만날 때도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고향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가고 싶고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들을 같이 누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얼굴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장애인과 했을 때 그런 즐거움을 찾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도 즐거워야 된다. 장애인들이 여러분들 만나서 즐겁고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장애인을 만나서 뭔가 즐겁고 의미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물론 내가 장애인들과 함께 졸업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뭔가 기여해서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평소에 자폐를 많이 안 맞는 것 같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졸업자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려면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재미있게 함께 해야 되니까 장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두렵거나 머뭇거려지거나 주저하게 되면 공부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외국인하고 사귀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졸업자 하실 때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장애인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비장애인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지만 소통 잘 안 돼요. 잘 삐져. 그리고 아무리 소통 많이 해도 딴 얘기하고 뒷담화 까죠. 똑같아. 너무 그런 장애 특성 때문에 어려운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 영어를 12년 동안 공부하셨지만 외국인 만나면 How are you, thank you 말고 더 말 잘하세요? 못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도 끊고 새벽에 가기도 하고 외국 돈 들여서 아일랜드나 영국 가기도 하고 현지인 가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죠. 여러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과 소통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증의 자폐인분들하고 대화를 잘 하고 싶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씩 붙잡고 얘기를 하세요. 소통을 하세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졸업자, 재밌는 졸업자, 즐거운 졸업자 되시려면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서 함께하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연애를 공부 많이 한다고 연애 잘하시는 거 아니죠? 연애를 많이 해봐야 연애를 잘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자 하시면서 장애인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오래 못해요. 왜? 그만큼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위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갖는데
함께 즐거워지면 뭐가 좋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졸업자의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지역사회에서, 김포에서, 경기도에서, 이 한국에서, 이 아시아에서, 이 지구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두렵고 경계하게 되고 뭔가 주저하게 됐는데 저 졸업자분들하고 잠들고 어울리고 카페 가서 노는 거 보니까 나도 장애인 친구를 사귀고 싶네. 나도 장애인분들하고 한번 지역사회에서 함께하고 싶네. 고용하고 싶네. 연애하고 싶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는 졸업자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잘 기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여러분들 한 걸 보고 장애인분들이 불쌍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즐거울 수도 있구나. 내가 중도의 장애인이 되어도 크게 불행하거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식이 똑같은 자폐가 돼도 똑같은 지적장애가 돼도 저렇게 재미있고 훌륭한 지역 주민들이 있고 졸업자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슬퍼하지 말고 너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보자. 태권도장도 보내고 수영장도 보내고 카페도 가보고 극장도 가보자 라고 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장애인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힘이 되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창회 왜 가시죠? 우리가 해외여행 왜 가요? 우리가 등산 왜 갑니까?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하지만 혼자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들고 그죠? 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빡빡하시면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두세 시간씩 수다 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거. 장애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 못 해봤으니까 많이 한번 대화해볼까? 라고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장애인들과 함께 졸업하려면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나? 뭔가 내가 깊게 이해해야 되나? 내가 뭔가 배려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게 접근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억울해집니다. 억울해집니다. 억울해지면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죠. 좋은 서포트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장애인분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여가 활동을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졸업하실 때 충분히 싸가지 있게 뭔가 고맙다고 할 것이고 뭔가 피드백을 줄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 발달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존중받은 역사가 짧아요. 누군가 계속 뭔가 불쌍한 존재였고 도와줘야 될 존재였고 보호해야 될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이 계속 불균형하게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장애인 분들을 나의 친구로서, 나의 고객으로서, 나의 주인공으로서 이분도 좀 멋있게 손님 만들어주고 고객 만들어주고 관람객으로 만들어주고 함께할 동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과 함께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분들을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좀 더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 보고 비장애인분들이 나도 자폐분하고 한번 사귀어 볼까? 나도 좀 지적장애 친구하고 만나볼까? 데이트해볼까? 또는 우리 모임에 껴줄까?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시면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뭔가 자민들이 부족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보호해야 될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얘기는 끊임없이 과정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잘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도 저보다 어려운 장애인 친구를 보면 뭔가 도와줘야 되나? 뭔가 내가 나서줘야 되나? 내가 뭔가 앞에 등장해야 되나? 이 친구가 지능이 낮아서 얘기를 못하나? 자폐라서 표현이 안 되나?
뭔가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 걱정하는 마음을 잠깐 좀 꾹 참으시고, 이 친구가 뭔가 앞에 나서서 뭔가 멋있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주시고, 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실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죠? 예, 모임할 때 밥 사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돈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계산할 능력이 없을 수 있죠, 장애 때문에. 그죠? 근데 돈은 낼 수 있거든요. 지갑은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갑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괜찮아. 장애인분의 지갑에서 여러분들의 밥을 산다. 그러면 권력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계산은 좀 어려워한다. 계산만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계산해 주실 때 앞에서 막 계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간지 떨어져요. 뒤에서 딱 계산해서 얼마 내라 딱 등점을 해주시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력은 항상 뭐죠? 장애인 옆에서, 뒤에서, 앞에 나서지 않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하실 때 우리가 힘이 되는 존재 있잖아요. 붉은 악마. 그죠? 같이 축구장에 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그런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장애인들한테도 여러분들 사회관계 하실 때 어떤 데 내가 앞에 나서야 되고 어떤 데 뒤에 빠져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활동들을 해보는 게 좋다.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자 과정을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비장애인분들이 있고 나한테 밥도 사 먹고 싶어하고 나한테 뭔가 인사치레도 받고 싶어하고 나한테 뭔가 애정을 갈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장애인들 만나시면서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안타까운 게 있으면 이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집요하게. 알아먹을 때까지. 근데 알아먹을 때까지 하려다 보니까 빨리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 잘하려고 하고 싶다 보니까 장애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고 장애도 다른 사람이니까 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소통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자를 몰라서 그림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블릿 PC로 소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표정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얘기가 못 알아듣지만 한 1년 뒤에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장애를 접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도와줘야 되나? 주저하게 됩니다. 예.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한번 힌트를 드리면서 강의를 점점 마무리해 가는데요. 자, 사진 속에 못발집한 누굴까요? 네, 저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귀여워서 죄송해요. 요때만 해도 참 귀여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번서풍 때 사진. 저는 5살 때부터 못발 짚었고요. 못발 짚은 지는 43년. 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좀 많아요. 못발을 43년 동안 짚었으면 못발을 잘 짚을까요? 못 짚을까요? 잘 짚겠죠.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발 짚을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요? 저한테 배우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아이고 힘드시겠다, 아이고 다리 아프시겠다, 아이고 겨드랑이 아프시겠다, 참 안 됐다 이러면 참 없어 보이지만 못발의 달인이시네, 못발 잘 짚으시네, 걷는 방식이 다르신 분이네, 못발은 좋은 거다, 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뭔가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장애는 불행한 거고 안타까운 거였고 고쳐야 되는 거였고 극복해야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알아요. 극복 안 돼요. 나을 수가 없어요.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국제사회나 유럽에서는 장애를 제발 비정상으로 보지 말고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 걷는 방식이 다른 사람, 감각이 다른 사람,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 이렇게 다양성의 관점으로 봐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장애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양성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졸업을 하실 때 이 다양성의 관점을 잘 기르셔야 돼요. 이거를 나도 장애를 다양하게 봐야지 머리로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걷는 방식이 다른 분 말은 맞는데 그래도 저를 보면 의자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발 짚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의자 앉고 싶은지 안 앉고 싶은지 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 장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유의 것, 그 사람의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요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IQ가 100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못발 떼고 걸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본능을 잘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8순이신데요. 카카오톡 보내는데 30분 넘게 걸려요. 근데 내 친구 자폐인 중에는 카카오톡 10초 내에 다다다다 보내요. 누가 발달장애일까요? 누가 힘든 사람일까요? 그죠? 장애 개념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성의 개념을 한번 탑재해 보시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네? 내가 뛰어들어서 함께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거다, 연습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발달장애인 되어보고 죽을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그저 인지능력 떨어진 채로 기저귀 탄 채로 휠체어 타고 돌아가실 거예요. 옛날에는 저 같은 장애인을 낳으면 둘째를 비장애인 친구로 순풍순풍 많이 낳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첫째가 장애는 아이든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왜? 마지막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장애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내가 중도의 장애인 됐을 때, 내가 발달이 지체됐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장애인이 등장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훈련해야 되고. 이 장애인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분들과 졸업자 과정에 함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뭐다? 스펙이 된다. 경험이 된다. 그죠? 토익 공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에너지를 쓰기에 쉽지 않을까. 장애인 문제는 이제 마음으로 자원봉사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후속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좋은 과정이다.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 현실적인 걸 고민해 보죠. 제가 못발 짚고 학교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네, 애들 놀리는 거 괜찮았어요. 제가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놀린다고 해서 제가 못발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장애인과 함께 할 때 많은 졸업 과정에서 차별의 시선, 또는 차별의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거 처음 보세요.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이 무식한 분들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장애를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도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졸업을 잘하시고 아무리 잘 싸우셔도 24시간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차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분들 당사자들이 차별받아도 나는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내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으니까, 조역자분들하고 영화관 가기로 했으니까 누가 날 보고 장애라고 놀려도, 애자라고 놀려도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시는 게 중요하죠. 비장애인도 사회생활하면 차별받습니다. 그죠? 키 작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대학 못 나왔다고, 직장이 후지다고, 딴 지역에 산다고.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요. 하지만 왜 버티죠? 가족이 있으니까, 애인이 있으니까, 내일 영화관 갈 거니까, 내일 맛있는 커피를 먹을 거니까, 해외여행 갈 거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버티죠.
그죠? 그런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임무다 함께 하면서 서로가 장애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당당해지는 거다. 근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하면 괜찮아. 그죠? 그래서 졸업자 모임도 하시고 함께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체육복 갈아입고 땀바쁠 동안 저는 에어컨 밑에서 만화책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저 같은 장애인분이 체육 시간에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시면 벌금 내요. 이제는 체육생님이 반드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생님이 그걸 모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즐겁게 체육해봐 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뭐죠? 규칙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애에 대한 규칙은 뭐였죠? 네가 극복해, 재활해, 그죠? 그리고 기도원이나 가,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극복할 수 없어. 장애는 네 잘못이 아니야. 활동지원사 붙여줄게, 전동휠체어 붙여줄게, 시설에만 있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세금 내는 존재가 되고 데이트도 하고 비용도 내라. 그래서 세금 내는 존재가 되자 라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장애인과 함께 했을 때 이 장애인분에게 어떤 새로운 환경과 규칙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저에게 체육시간에 달리기 하고 싶거든. 전동휠체어 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오래 달리기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다리 아플까요? 그죠? 우리는 너무 사회생활 하면서 비장애인 중심의 여가생활, 사회생활에 너무 쩔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바꾸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사실은 식판 들은 거. 항상 오빠를 손에 잡히니까 식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맨날 누가 식판 들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럼 저는 맨날 누구랑 밥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맨날 대빵하고 1대1로 밥 먹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아무리 도움이 좋아도 맨날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1대1로 독대해서 밥 먹고 싶으세요? 아마 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차별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누구랑 밥 먹고 싶었을까요? 맞아요. 친구랑.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다양한 장애인들 만나실 거예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분도 같은 지역 주민이고, 저 친구도 같은 아파트 친구고, 저 친구도 같은 한국인이고, 저 친구도 같은 아시아인이고, 저 친구도 같은 지구인이니까 뭔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장애인도 누리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접점이 생길 겁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제네시스를 타고 싶으면 장애인도 제네시스를 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망이 존중되는 그 지점에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에버랜드 갔을 때 푸바오 볼 때 줄을 안 서요. 장애인과 함께 하면.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권리와 장애인들의 권리가 같이 존중하는 게 뭘까 하고 하시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우실 거다. 근데 저는 교장선생님이 식판을 들어줘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돈가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항상 본인이 좋아하시는 드럼나물, 도라지나물 이런 것만 줬어요. 지금은 감사하죠. 잘 먹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졸업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거가 뭔지, 장애인분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욕망이 뭔지, 그리고 그 욕망을 내가 함께 했을 때 나도 뿌듯하고 즐거운 게 뭔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했을 때 업이 있는 욕망이 뭔지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하실 때는 물어보시면 되죠. 어떻게 식판 들어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려요? 예, 무슨 반찬 먹고 싶으세요? 누구랑 드실래요?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KTX 타는데요. 목발 짚고 타니까 맨날 엉금엉금 느리게 타요. 그럼 꼭 뒤에서 어르신들이 도와준다고 엉덩이를 잡고 밀어요. 이건 도와주는 건가요? 성추행인가요?
그죠? 요즘에 어린 사람들은 저 같은 장애인을 보더라도 절대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려요? 우리 반에 선생님 같은 장애인 친구 많거든요. 제 돈 비싸요. 좀 빨리 좀 탑시다. 지각 안 하겠구러. 어떻게 도와드려요? 물어봅니다. 근데 왜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엉덩이를 붙잡고 미실까요? 예.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애인이고 누군가의 성적인 엉덩이라는 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실 때 장애인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애인이고 엉덩이가 유명한 성감대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몸에 손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야 그걸 보고 장애인분도 혼자 개텟을 멋있게 탈 수 있구나. 멋있게 도와주는 게 뭐지?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과 조력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장애인분들이 불균등하게 균형 없이 이때까지 도움받는 존재, 불쌍한 존재, 뭔가 사회가 부담스러워야 될 존재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조력을 하시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되고 이웃 주민으로서 함께 해야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란. 근데 물론 그러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갈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성공할 수 없죠.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또 도전합니다. 내일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또 이웃 주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또 인사하고 또 친구 사귀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장애인들 졸업하면서 많은 실패할 수 있고요.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애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하고 안 맞아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졸업자과정을 잘 하셨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나랑 잘 맞는 장애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세상에는 지원해야 될 장애인도 많고요. 함께 해야 될 장애인도 많습니다. 장애라는 사람은 없어요. 장애는 그냥 분류 코드일 뿐이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들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박하는 스타일인데 다운 증후군 분들은 구박하면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또 끝나고 나면 또 물어봐요. 울면서. 다리 아프신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다리 안 아픈데 환자 아닌데 그죠? 하지만 자폐분들하고는 또 잘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좀 잘 통하고 잘 맞는 스타일이 있구나, 장애가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 모든 발달장애에 대해서 다 친절하고 커버하실 수는 없어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뜻깊게 할 수 있게 뭘 고민하시면 좋은 조력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늘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잖아요. 그죠? 실패를 많이 해야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소개팅을 많이 해봐야 연애에 성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소개팅에 거절받는 걸 두렵다고 해서 소개팅을 안 나가면 절대 좋은 파트너를 만나실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도전하시기 쉽지 않으실까. 그러다가 또 장애인분들이 꼴 보고 싶고 미워지면 안 보셔도 돼요. 인간관계는 그러니까요. 사람과 인간관계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운이 필요하고 감정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싫어지면 안 만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길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발달장애인과 함께 졸업하시면서 즐거움과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당장 오지는 않는다. 그죠? 당장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괜찮으실 거예요. 장애인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크게 상처받는 일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바로 이웃에 있는 장애인부터
아파트 돌아다니는 장애인부터, 그죠? 길거리 지나가면 만날 수 있는 장애인부터 붙잡고 친한 척 해보시고, 물론 경계하겠지만, 자꾸 장애인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평소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뭔가 자원봉사로 복장 가서 억지로 만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조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 강의는 주로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뒤에 쭉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나 철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분들 주력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동영상도 앞으로 유튜브 같은데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찜찜하고 잘 안 풀리면 늘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